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연차 휴가 근로수당 선지급 요청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지급이라는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연차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지급은 뭘까요? 선지급은 먼저 지급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 선지급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선지급 요청서 작성하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차는요, 만약에 입사가 이제 입사 시점에서 2020년 21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잖아요. 그럼 1년이 되면 1년을 만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날 15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 또 뭐가 발생해 있죠? 요건 요 밑에서 여기 설명을 드릴 거예요. 11개는. 자, 그래서 이 15개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15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2021년에 생겼으면 22년 1월 1일 날 11개가 생기고 그걸 23년 22년 12월 31일까지 쓰죠. 그러고 나서 23년 1월 1일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연차 2023년 1월 1일 날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입사 시점부터 1년에 만근했을 때 연차가 발생을 하고 그걸 2년 안에 그 다음 1년 동안 연차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끝나서 2년 동안의 연차를 다 썼으면 2년 플러스 1일의 연차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즉 2년까지 사용했으니까 2년 다음 날에 연차를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지급은 뭘까요? 선지급은 이렇게 지급하는 걸 정상지급이라고 합니다. 정상지급. 그럼 선지급은 뭘까요? 1년이 지나서 연차가 발생했을 때 이 이후에 1년 이후에서 2년 플러스 1일 이전에 주는 거를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연차를 주기 위해서는 2년이 지나고 나서 연차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1년이 지나고 발생해서 다음 2년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시기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선지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1년 안 됐을 때 연차가 발생 안 했는데 이때 주는 게 선지급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땐 주면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요때 지는 거를 선지급,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는 거를 정상지급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15개에 대한 거고요. 자, 그러면 1년 이전에 11개 발생한 건 어떻게 할까요? 입사 시점부터 한 달을 만근했을 때 연차가 1개 발생해요.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 사용하죠? 언제까지 사용하죠? 입사일 기준 1년까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 그러니까 11개에 대해서는 여러분 선지급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있다가 줘야 되니까. 이 전에 주면은 물론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주는 단지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달 만근했을 때 한 개 주고 한 달 만근했을 때 한 개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게 선지급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는 단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 11 이전 발생하는 11개에 대해서는 한 달 만근 시 한 개가 발생을 하고 요거는 입사일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 1년이 지나면 1년 플러스 1일이 지나면 요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지급이라는 거는 1년에서 2년 사이 요때 지급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선지급을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떤 단지는 또 그런 단지도 있어요. 모두 다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를 모두 다 정산해 주는 데도 있어요. 큰 회사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아예 12월 말일자로 해서 정산을 해주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급 우리 할 건데 어떻게 쓰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죠? 선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선지급은요,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오케이 하는 경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오케이 하는 경우에, 즉 회사에서 쓰라고 근데 모두 할 수는 있겠죠. 모두 다 퇴직금 우리는 연차를 모두 다 선지급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원칙은 근로자가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사업주에서 오케이 했을 때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던 거고요. 소속 만약에 있으면은 뭐 판도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직책은 뭘까요? 직책은 좀 제가 써볼까요? 그냥 아예 잠시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쓴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파트 이름이 판도라 아파트예요. 직책은 뭐 경리 관리소장, 경리대리 뭐 이렇게 쓰겠죠. 경리대리, 성명은 판도라, 주민번호는 한 80년생이면 좋겠네요. 8900101. 뭐 아니면 요즘 생년월일도 많이 쓰죠. 예전에는 주민번호가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생년월일도 많이 쓰죠. 1989년 0101. 이걸 생년월일로 바꾸셔도 되고요. 좀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제가 이걸 좀 나눠놨더니 이렇게 생년월일, 입사일 2021년 1월 1일, 산정기간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산정기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치죠? 그죠? 왜요? 2022년 1월치는 아직 발생도 안 했으니까요. 그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거는 아직 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21년 12월 31일 1년치에 대해서 받을 건데 왜 받니? 뭐 개인 사유 같은 거 있겠죠? 그래서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그 다음에 입사일, 산정기간, 사유. 요 산정기간이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언제 거를 받을 거니?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상기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연차 유급 휴가 근로수당이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이거 받은 연차 수당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와 같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휴가 미사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연차 휴가 선 지급을 요청합니다.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해서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수당 선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향후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선 지급받은 연차 휴가 수당 중 해당 일수만큼 반납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은 연차 15개에 대해서 토해내겠다라는 거죠. 본 요청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전 매수가 아님을 알고 있으며 향후 연차 휴가 수당 선 지급과 관련하여 민현사상의 법적 의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고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오늘
날짜 쓸까요? 22년 10월 23일 이렇게 이름 쓰고 사인 꽁 하고 내 아파트, 제 아파트네요. 판도라 아파트니까 판도라 아파트 이름 바꿔야겠네요. 이지 집합으로 바꾸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여기를 보시면 뭐예요? 연차를 내가 이미 15개를 받았지만 원래 1년 동안에 지금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를 1년 동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15개를 미리 받은 거죠? 요 15개 미리 받은 거를 근데 사람이라는 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차 휴가를 써야 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쓸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쓸 건데 요거 선 지급받은 거 이 15개에 대한 연차 휴가 중에서 해당 일수만큼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그 우리 월급에서 까겠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급여 대장 있잖아요. 급여 대장이 있으면 연차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마이너스 그 연차 수당만큼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제 아니면 공제 항목에다가 공제 항목에 연차 수당이라고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지급 항목에다가 지급 항목에 마이너스를 해도 되고 연차 공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빼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지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연차는 지급하는 게 이 월급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준 일자가 있잖아요. 내가 연차에 대해서 기준 일자라는 게 있잖아요. 연차의 기준 일자는 언제일까요? 연차의 기준 일자는 언제일까요? 이분이 2021년 1월 1일 입사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사용하는 달, 사용하는 마지막 달 있죠? 이때가 연차의 월급 기준 금액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12월 31일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겠죠. 왜냐하면 21년 1월 1일 날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만근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만근 그 다음에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받는 게 언제다? 23년 1월 1일 이후 받음 이렇잖아요. 연차를. 그러다 보니까 연차는 언제 급여를 줘야 된다? 내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했을 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2022년 12월 31일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를 줘야 한다. 어떤 분들은 21년 거는 요때 월급 기준, 22년 거는 요때 월급 기준으로 하는데 아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연차 선지급이라면 실제로 기준 선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만약에 인상이 되었다면 나중에 이 인상분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는 게 맞다는 답변입니다. 이해되시죠? 연차의 기준 일자는 실제 사용한 연차를 사용하는 마지막 달의 급여입니다. 실제 연차를 사용하는 마지막 달 급여입니다. 자, 여러분 요 내용 연차 선지급 요청서의 중요한 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연차는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고요. 연차는 실제로 돈을 돈 자체가 사용하는 권한이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2년 플러스 1일 있다 주기 전에 주는 것을 선지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지급은 본인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줄 수 있고요. 사용자가 만약에 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전 매수가 아니고 연차를 선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필연적인 나는 꼭 쉬어야겠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못 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15개에 대한 정상지급은 2년 플러스 1일, 11개에 대한 정상지급은 1년 플러스 1일이다. 연차 휴가를 지급할 때는 연차 기준일제는 실제 연차를 사용하는 마지막 달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사용자 양쪽이 모두 동의하여야만 그 선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제가 요즘 많이 사실 바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좀 짬을 내서 지난달에 너무 못 찍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좀 찍어서 올리려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항상 기쁜 일만 많이 생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